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 참 좋았습니다.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 아이들 전화 받으셨어요? 아니면 부모님께 전화하셨습니까? 아이들 온다 그럽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따 연예 소식 할 때 효 공연의 얘기 할 겁니다. 영원한 라이벌이죠. 남진 나훈아 씨 얘기 곁들여서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가족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가족 기대 많이 해주세요.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가 내가 눈이 맞아 마음 맞아 서로 사랑했어. 우리 사랑 영원하리 엄지약지 걸고 약속했어. 친구에게 피하고 왔어. 네가 다른 여자와 있다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전화번호 눌러봤어. 말 말고 전화 받아 내 번호 끄고. 앞서 보셨습니다만 가족 사진 참 잘 나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게 사실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러던 게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아들과 어머니입니다. 이 아들과 어머니에게 며느리이자 아내가 있는데 그 며느리이자 아내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뜨겁게 달궈줬던 가수 미나 씨의 남편이고 미나 씨의 시어머니예요. 네. 네. 자, 소개하겠습니다. 류필립 씨, 그리고 류필립 씨의 어머니, 유금란 여사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두 분이 눈매가, 웃는 눈매가 너무너무. 맞아요. 네? 야, 류필립 씨 어머니께 감사드려야 되겠네요. 네, 많이 너무 좋은 눈매를 타고나셨어요. 네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평소에?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제 놀랍지도 않고요. 네. 어머니도 많이 얘기 들으셨어요? 네, 같이 다니면 예. 똑같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그러니까. 들어요. 오. 뭐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 좀 모자지간 말고 남매지간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워낙에 젊어 보이신다는 네. 얘기죠. 네. 남매까지는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이모? 이모. 아니, 누가 봐도 아들이다. 누가 봐도 아들이다. 이렇게 네. 그냥 한눈에 알아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소개할 때 앞서서 미나 씨 남편이다, 미나 씨 시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떠세요? 요즘은 많이 실감해요. 그리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번에 알아보세요. 어머, 류필립 엄마, 네.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못 가는 목욕탕에서도 알아보시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좀 좋아하는데 목욕탕을 못 가고 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류필립 씨는 알아보니까. 네. 저요? 네. 뭐 저는 일단 미나 씨 덕분에 네. 또 이렇게 류필립이라는 이름을 또 알리게 됐고 저는 되게 하루하루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열심히 지금. 예. 네. 오히려 그게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이다. 네, 그럼요.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왜 물어봤냐면 남편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전혀요. 전혀? 네, 전혀. 네. 자세가 됐네. 아니 그런 자세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아, 좋은 일이 많으니까 이거는 네, 뭐 네.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 거지 뭐 걱정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러면. 네.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필립 씨하고 방송에 이렇게 네. 간간히 나오셨지만 이렇게 두 분이 온전한 게스트로 오늘 주인공이시잖아요, 사실. 이렇게 나오신 건 처음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지금 이게 꿈인가. 아니, 그렇게 또 나오고 싶어 할 때는 안 되더니. 필립이가 근데 말로 엄마 내가 성공해서 엄마 꼭 방송 나가게 할 거야. 이렇네.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빈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게 현실로 이렇게 오니까는 저는 지금 오늘 감개무량. 어버이날이잖아요 또 오늘이. 저도 한번 그렇죠. 어버이날에다가. 유필립 씨는 그럼 어떠세요? 어깨가 약간 올라간 것 같기도 한데. 성공한 건 아니어가지고 네, 열심히 살고 있고요. 네. 일단 어쨌든 어머님이 또 워낙에 네. 과거에 또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런 게 좀 재조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항상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때 또 기회가 돼서 어버이날에 어머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제가 오늘 되게 효도하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과거에 하셨던 일.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과거에 뭐. 아니 어머니가 네. 우리 유근남 씨가 사실은 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97년 KBS 슈퍼 탤런트 3기 출신이세요. 아, 그렇구나. 공채. 어쩐지, 그 당시에 뭐 만여 명이 공시를 해서 네. 18명 안에 드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때요. 네네네 이때 보세요 지금. 이 당시 이게 슈퍼 탤런트가 탤런트는 탤런트, 슈퍼 탤런트는 뭐예요? 이러는데 사실 슈퍼 탤런트는 그 당시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네. 그냥 연기뿐만이 아니라 네. 다재다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MC도 보고 뭐 예능 프로도 나가고 연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슈퍼 탤런트를 뽑았던 거죠. 역시 범상치 않으셨군요. 너무 그렇죠. 미인이세요, 정말. 상도 타셨어요, 저 그때? 그 스피치상이라고 스피치상? 하셨어요. 스피치상 맞죠? 맞아요. 맞는데 네. 그때는 정말 그 왜 미씨라는 네, 그 네. 단어가 신조어로 그래서 주부 탤런트 해서 그 국장님하고 또 인연이 돼서요. 제가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기회를 얻었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그 기회를 얻었을 때 준비가 너무 안 됐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되게 크죠. 아니 그래도 슈퍼 탤런트였으니까 드라마에도 출연하고 이러신 거 아니었어요? 네. 어떤 드라마에 드라마요?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채로 1년 동안 출근하면서 이제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처음에 파랑새 왜 첫 작품 마지막 작품은 잊지를 못해요. 네. 첫 작품 파랑새는 있다. 네, 거기에 이제 잠깐 나갔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작품은 유동근 선배님이랑 네. 했었던 네. 누룽지 선생과 감자 7개라는 그 문근영 씨가 네네네네. 아역 배우면서 그 했던 그런 거에도 맞아요. 제가 나갔었어요. 기억납니다. 거기서 무슨 역할? 거기서 그냥 그 도시에서 온 그러니까 선생님? 귀촌 아니요 귀촌 부부 역할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드라마도 했어요 제가. 그때 공채 탤런트는 월급 주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아니요 그래도 1년 정도 월급 주고. 고정 월급과 그죠? 출연료 출연료 조금 주고. 더 해서. 예. 아니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별주부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또 MC를 맡으셔서 진행까지 하셨다고. MC셨어요? 그 당시 슈퍼 탤런트가 그렇게 뭐 MC도 보고 그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 프로그램 제목이 별주부전? 네, 맞아요. 별주부전. 그래서 그 별주부전에서 이 아나운서님이랑 송 아나운서님이랑 하면서요. 송지연 아나운서. 네네. 하고 그런 정말 좋은 기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게 사실은 10년이란 세월을 해외에 있다 와가지고 그때 그 시절엔 뭔가를 제가 꾸며야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더 예쁘게 하려고 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나를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뭐를 더 잘해야 되는데 뭘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계속 말은 버벅거리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멋 모르고 할 때니까 이쁜 척 하신 거예요. 맞아. 네. 안녕하세요. 이국란입니다. 이러시고. 아니 그러니까 정말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힘을 빼는데 훨씬 더 중요한 맞아.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시절이 창피한 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몰랐어요. 왜 그게 안 되는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많아서 제가 필리비한테도 괜히 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이자 저 대선배님이시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많겠어. 그쵸? 아유, 잔소리가 엄청나고.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그때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너무 거예요. 좋으세요. 그 시절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동기들이 누구예요? 그때 같이 이제 했던 지금 근데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또 제가 이렇게 친했던 분이 고세원 씨가 고세원 씨. 네, 박정철 씨랑 박정철 고세원 씨. 씨가 근데 고세원 씨랑은 또 좀 친했거든요. 네.
누님 하면서 해줬어요. 그래갖고 고세현 씨가 요즘 이제 잘 활동하고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고. 네. 네. 근데 지금 그때가 1997년이었어요. 그죠? 네. 근데 류필립 씨가 1989년생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만으로는 4살, 5살 이때고 6살인 거죠. 아니지. 한 9살 정도 되지 아홉 않아요? 살. 네, 네. 9살. 그죠? 맞아요. 초등학교. 그럼 한참 손이 많이 가고 이럴 때인데 류근란 어머니께서는 과감하게 내가 나의 꿈을 한번 실현시켜 봐야지 하신 거고. 그때 아마 저는 사실 아버지 때문에 네. 왜냐하면 제가 유학도 아버지가 다 물심양면 도와주셨는데 한국에 이제 오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가 인천에서 이제 극장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좀 자식으로서 뭔가 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컸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기회로 방송을 하게 됐다니까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그 당시 극장을 하셨으면 엄청 부자셨네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셨던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인천에서는 그 태안 국민회장, 뭐 인천 극장협회 회장, 김대중 대통령 친필 사인의 감사장도 받으실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하시고 또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은 그때 저 집안이 좀 사셔서 헝거리가 없어서 주인공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유학생활 때도 너무 헝그리해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방송은 이 어투가 중요하던데 알겠습니다. 제가 어. 10년 동안을 한국말을 제대로 안 하는 삶을 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색했구나. 어색한 거죠. 그리고 뭐 다 잘난 척을 하는 어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도 그럴 수 스피치상을 있죠.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때 류필립 씨는 기억나요? 어머니가 그 슈퍼 탤런트 되고 이럴 때가? 기억날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인데. 기억은 크게 나는 거는 엄마가 항상 그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나가시는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 저는 그때 솔직히 엄마가 탤런트인 건 잘 몰랐고 뭐 어딜 나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딜 나가는데 저렇게 항상 그 승무원처럼 이렇게 항상 옷을 입으시고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나가시는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알았죠. 엄마가 탤런트 일을 하셨었던 거였구나. 그랬군요. 근데 류필립 씨 보면 그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어머니하고 글쎄 뭐 다들 그렇죠. 네. 부모님 생각하면 애틋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식 생각하면 또 애틋하고 남들보다 더 애틋한 뭔가가 있나 봐요.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었고 하니까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세 자매를 세 남매? 네 이렇게 남매를 기르셨던 그런 모습을 저는 좀 유난히 그런 걸 되게 기억을 해요. 엄마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그게 뭐 트라우마는 아닌데 되게 뭐 충격 아닌 충격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항상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왔고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좀 각별하게. 네. 근데 필립이가 이제 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필립이는 조금 이상한 정도로 이 녀석은 어린 시절부터 제가 힘든 일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들, 네네. 그리고 집에서 굳은 일들, 청소해야 되고 이러는 것들. 엄마 얼굴만 딱 보면 이제 필립이가 엄마 음식물 쓰레기 제가 갖다 버릴게. 아이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어서 네. 필립이가 늘 바쁘고 그리고 엄마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알면 뭐 엄마 뭐 조금만 달라고 항상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막내라 거의 얘는 이제 눈치껏 보고선 자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필립이 보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영감 같지? 이제 그런 어린 시절부터 왜 영감 같은 아들. 성숙했구나. 예, 얘가 조금 조숙했다 그러죠. 그리고 항상 엄마는 돈도 억 단위 뭐 이런 어렸을 때부터 난 돈 억 단위 벌어서 엄마한테 다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근데 얘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고마워 그냥 그러기만 했지. 그런데 아무튼 좀 그런 엄마를 생각하는 게 어디서 이런 자식이 태어났지? 뭐 이런 그런 약간 짠한 마음이 드시는 거죠, 계속.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상했어요. 얘는 왜 아들인데 자식인데 자식은 왜 부모한테 계속 해달라고 그러기만 해야 되는데 얘는 유독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필립 씨는 지금 그 엄마하고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막 그냥 울컥한가 봐요. 뭐 뭔가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고생했던 어머니가 고생한 걸 또 옆에서 또 막내로서 또 지켜봤던 그 기억들이 계속 이제 갖고 있는 거겠죠. 필립 씨가 막내예요? 그러면 저 삼남매가 어떻게 되죠? 네, 필립 씨가 필립이보다 막내고. 5살 위인 형이 있고, 5살. 예, 그리고 또 누나, 연년생. 연년생이 연년생. 누나인데, 예, 네. 필립이가. 그러면은 아버지의 부재,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집에. 그러면 그게 몇 살 때? 필립 씨가 몇 살 때쯤? 그때 이제 97년도에 이제 애들 아빠는 미국으로 갔고, 그래서 그야말로 생업 전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고생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 전선이라고 네. 왜 그러는지 정말 전쟁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처음에 기반이 좀 있어서 장사를 하게 됐는데 이 가게라는 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래서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게가 잘 돼도 건물주가 팔아 넘기는 바람에 거기 들어간 투자금을 하나도 얻질 못하고 아이고. 그런 식의 일들을 당하니까 어머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그만 무슨 알바들도 그런 것들도 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가면 방송 일도 조금씩 했는데 인정을 받는 게 아니니까 나가면 완전히 이제 파무침이 돼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은 또 셋이 옹기종기 다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방송 일을 계속 하려면 얘들을 그야말로 그냥 다 방치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송 일을 이제 그만 멈추고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그 필립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부재를 느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라오면서 그 엄마가 너무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를 느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그 어린 나이.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가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막 그때 내가 막 나중에 정말 크면 돈을 정말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런 말들을 그냥 무의식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뉴필립 씨는 그 미국에서도 살았다고 하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간 거네요? 예. 언제 간 거예요? 제가 중3 때 갔는데 왜냐면 이제 엄마가 저희 가장 큰 형이 미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미술 공부할 때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첫째 형을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나하고 저를 미국으로 좀 가서 공부를 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가지고 그때 솔직히 가기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왠지 엄마의 그 말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들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네, 가게 됐어요. 영감만 아버지하고는 돼, 영감만. 한참 헤어져 있었고 마음의 부담은 있었지만 그쵸. 가게 됐어요. 그 아들과 그 중학생 네네. 그리고 누나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됐죠. 네네, 맞아요. 그 아들과 딸을 미국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필리비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물론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필리비가 또 미국 시민권자니까 저하고 이렇게 힘들게 그때가 정말 제일 거의 이제 정말 힘들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너무 많이 아프시고 저를 좀 지원을 못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라 필리비하고 수지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가서 그래도 또 좀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넓은 세상에 가서 이제 어미로서 또 그래도 아비니까 자식들한테 뭐 그래도 아버지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넓은 세상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면 저랑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제가 필리바 수지야 가라 해서 보냈던 거죠. 근데 혹시 그 미국의 그 아버지가 그때 따로 가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계셨어요? 그때 가정이 좀 잘 있고 근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님도 계시고 형도 있고 이래가지고 가족들이 거기에 다 네, 네, 부모가 네.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들이 그만큼 고생할 거라고 제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괜찮게 고생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하셨으면 가서 고생하신 거네. 유필립 씨는 미국 생활이 어땠어요? 뭐 지금은 추억이긴 한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을 가자마자 공부를 하러 간 거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한 1년 정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패밀리 레스토랑을 갑자기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창업을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하신다고. 예, 그래서 뭐 가족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이 트라우마였던 게 방학을 하면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러 가야 돼요. 아, 그 레스토랑에서? 예,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제가 살던 곳이 마이애미였는데 마이애미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차가 없으면은 마트도 못 가는 땅이 넓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쉬지도 않았지만 네. 어딜 못 놀러 나가는 시스템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 가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3년 동안 잠을 한 5시간, 4시간? 4시간, 짧게는 4시간, 5시간 자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네, 학교 끝나면 바로 식당 가서 일하고 학교 끝나면 또 바로 식당 가서 일하고 저는 그래서 되게 제가 기계 같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뭔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제가 또 성격상 그런 거 말을 또 못해요. 그래서 참고 살거든요. 살거든요. 그래서 놀러 나가고 싶은데 항상 방과 후에 트럭 타고서 막 해변가로 떠나는 그런 미국 친구들 이런 거기 친구들. 마이애미니까 또. 예,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친구들 진짜 영화같이 사는구나. 근데 저는 일단 끝나면은 바로 차가 와서 픽업을 해요. 픽업을 해가지고 바로 식당을 일하러 가면 이제 저녁 준비하러 가고 맨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돈이 좀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이제 돈을 주지 않는 대신 네. 대학교를 보내주겠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일을 더 하고 이제 언제 곧 대학교를 가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셔서 혹시 대학교를 좀 가고 싶다고 얘기를 네네. 하니까 너는 그냥 공부 포기하고 내가 사업을 물려줄 테니 이걸 맡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이미 뭔가 그 어린 신뢰를 잃었어요. 신뢰를 이미 잃은 지가 오랜데 이제 저 두 번째 신뢰를 잃은 거였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냥 그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출을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그냥 이 아는 형님한테 일을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 바짝 일을 해서 그냥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그냥 한국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아니 잠깐만. 예.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혼자 넘어온 건데 그럼 누나도 같이 갔었잖아요. 수지. 필리비가 먼저 저는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어느 날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잘 계세요 이러면서 근데 가자마자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그리고 또 거기 가정이 있으니까 또 제가 자꾸 연락하는 게 이제 또 좀 아무래도 방해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죠. 근데 네. 얘들이 연락을 안 해서 잘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즈음에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엄마 저 뉴욕 가려고요 이러면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뉴욕? 너는 마이애미 왜 뉴욕? 뉴욕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죠. 그리고
뉴욕을 갈지 한국을 갈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 중이라고. 그리고 선배가 한국에 가서 너는 방송해라, 너는 가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얘가 미국에서 여태 6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또 한국에 와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걱정을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된다, 필립아. 미국에서 너가 있어야 되는 게 나은지. 그래서 저는 그때 아무튼 필립이한테 메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러면 너가 그렇게 결단이 서면 한국에 와라. 이러니까 비행기 표는 어떻게 뭐 본인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우리 필립 씨가 먼저 오고 이제 누나도 오게 되고 네. 이제 와서 그러면 그때 형편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또 아버지 또 좀 유산 남겨주신 게 있어서 그때는 또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이제 류필립 씨가 오자마자 그때 와서 바로 이제 그 가수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자마자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돈이 한 푼도 없었어가지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 바로 그냥 한국 오자마자 그 다음날 홍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알바할 거 찾으러 다녔어요. 돈을 막 벌어야 카페 돼서. 알바, 카페 알바 이런 거 하면서 돈 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가 TV를 보고 계시는데 너 그 뭐 연예인이 하고 싶다며 그러면서 그 무슨 스타사관학교라는 모델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 게 프로필 사진이란 것도 없었고 그냥 셀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원서를 작성해서 한 거예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모델분 잘 나가는 모델분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김우빈 씨도 그 대회 출신인데 그분은 뭐 떨어지시고 제가 붙어가지고 정말요? 네, 그 3,600명이란 모델이 됐는데 14명에 제가 탑에 계속 뽑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그때 이제 스타제국의 신주학 대표님이 네. 거기서 이제 참관을 하셨었는데 저를 보고 저 친구는 연습생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간 회사가 또 스타제국이었고 네. 그 회사에서 연습생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7년간. 아이돌 훈련을 7년 동안. 네? 7년. 갈고 다듬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지금 생각하면 네. 조금 다른 진로로도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았었나. 이게 지금 생각을 보니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쭉 얘기 들은 그 고생이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네네. 이 연예계의 길로 들어서는 그 예. 출발점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고생이 끝난 걸로 하고 우리가 잘 될 것만 생각해야지. 요 시점에서 그 7년 동안 연습생을 했으니 또 실력이 워낙 좋잖아요. 그럼요. 예. 기본 노래 실력이지. 하나 오늘 어머니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네. 노래 하나 여기서 들려주시죠. 뭐. 제가 그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데 연극 지금 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의 소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제가 네.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바비킴의 마마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어머님을 위한 어떤 아들의 그런 스토리?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한 곡 준비했어요. 자, 부탁합니다. 네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아직도 기억해요. 어릴 적 당신의 꿈을 맘마 어느새 훌쩍 자라서 어른이 되었지만 난 언제나 당신의 무릎이 필요한 작은 아이일 뿐이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길에 매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언제나 당신이 웃고 있었죠 내 그림자를 안고서 마마 이제 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마마 힘들고 지쳐 쓰러져 울고 싶었을 텐데 난 한 번도 엄마의 눈물을 본 적 없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안아줄게요 하늘에 뜨거운 저 태양도 밤하늘에 수많은 저 별들도 당신 앞에서 그저 작은 이야기일 뿐이니까 이제는 내가 기다릴게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내가 서 있을게요 당신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내가 안아줄게요 엄마와 영원 아, 잘한다. 아우, 잘한다. 아우, 아니 야, 든든하시겠어요. 이 노래가 아유. 이렇게 절절했었구나. 아, 네. 근데 아. 이필립 씨가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눈물바다 아유. 됐어요 지금. 네. 아.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어머니를 안아드릴게요. 엄마가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세요. 아들 아이고, 절절하게 노래. 우느라 노래. 아우. 아이 좋다. 오늘 뭐 날도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그걸 네. 떠나서 참 너무 보기가 좋아요. 노래 가사처럼 아들이 참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이 내용을 효심이, 다 알고 굉장한 것 들으니까 같아요. 저희도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것 같은데 음.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 부르다 눈물이 울컥 터졌을까요? 진짜 안 울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 엄마 얘기하고 어떠한 그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주르륵 흘러요. 네.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감정을. 근데 이 녀석이 조금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가 이렇게 울고 이러면 필립이 제가 뭐 고생하고 이렇게 뭐 돈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워낙 재력가여서 저는 어린 시절에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참 진실한 사랑,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랑은 없나? 그런 거. 그런데 또 가난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제가 또 다 지원을 해서 했는데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돈밖에 모르는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참 이 세상에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이 고품이 있는데 필리비가 늘 엄마가 행복해야 돼. 늘 그런 걸 늘 생각하는 상남자 같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늘 엄마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고. 근데 또 필립 씨는 또 그 어려서 미국에 살면서 엄마의 부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늘 그리웠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 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움도 있겠지만 또 아버지가 또 왜 안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아마 그때 시절 생각하면 맞아요. 네. 눈물이 쭈르륵 울컥.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미나 씨 얘기 좀 할까요? 밝은 얘기로. 이제 실컷 울었으니까. 네. 근데 미나 씨와의 얘기가 또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요. 되게 어렵게 읽어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조금 아픔도 많았어요. 그럼 미나 씨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미나 씨는 또 이제 제가 지인의 네. 그 생일 파티를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네, 첫눈에 반했고. 영화처럼. 네, 너무 사실 처음에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혼혈인가? 그래서 왜냐면 몸매도 그렇고 너무 이게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어서 맞아요. 제가 그냥 누구지 하고선 이렇게 되게 유심히 지켜봤죠. 그럼 미나 씨는 어땠대요? 류필립 씨 첫 인상이 어땠대요? 첫 인상이. 그 미나 씨는 저가 되게 홍콩 배우를 닮았거든요. 잘생겼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호감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일 파티 끝나고 나서 이게 우리 이 차를 가자. 네. 우리끼리. 근데 미나 씨가 또 홍케이. 네. 홍콩 배우인데. 둘이 가자고 했어요? 조금씩 소수 정예들 해가지고 모아서. 친한 사람들이. 원래 마음에 들면 몇 명 깔어. 그럼. 네. 그게 안전망이라 생각하죠. 그게 안전망을 생각하는데 소문은 거기서 다 나가. 거기서 시작이거든. 근데 와이프가 정말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저는 피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미나 씨가 이렇게 팔짱도 껴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적극적이게 뭔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성사가.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기분 좋게 연락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러면서 너무 당연스럽게 사귀자는 말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은 암묵적으로 그냥 사귄다라는 느낌으로 만났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사진이. 그때 나이 차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나이를 아예 몰랐다고요? 아예 몰랐어요? 선입견 없이 그냥 마음 대 마음으로 그냥 만난 거네요. 예. 그 정도일 거라고 몰랐구나. 미나 씨를 몰랐어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노래하던 멤버들도 같이 있었는데 저보고 자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네, 왜? 조심하라고. 멤버들이. 네, 그래서 뭐 조심할 게 있냐. 그러니까 네. 저분은 대선배님이다. 아, 선배님이라. 대선배님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선배님이면 뭐 가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뭐 몇 년 차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선배님인가 보다. 근데 저는 또 그게 좋더라고요. 네, 뭔가 그렇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어떤 느낌이.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 미나 씨 그걸 얘기하는 줄 몰랐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류필립 씨 아내 되는 분이 17살이 많아요. 17살 연상연 거죠. 네. 17살 연상이에요. 네. 미나 씨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꽤 유명했었죠. 유명하죠. 93년에 광고 모델로 데뷔한 후에 2002년 네. 그 한일 그 월드컵 당시에 맞아요. 붉은 악마 의상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서 네. 미스 월드컵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질 그럼. 정도로 아주 큰 인기를 얻었고요. 그 이후에 전화 받아로 이제 가수 데뷔해서 더 큰 인기를 얻었죠. 데뷔에서도 지금 데뷔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렇죠. 네. 저 사진이에요. 그럼요. 유명하죠. 붉은 악마로 원조 응원했을 F. 때. 네, 그렇죠. 네, 저 때 류필립 씨 2002년에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네,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저 유명세는 그때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월드컵 보면은 네네. 밖에서 응원 소리가 막 아파트에서 보고 맞아요. 있는데도 밖에서 그렇죠. 응원 소리가 들릴 때였잖아요. 우하고 막 난리 그때 났죠. 미나 씨는 한창 날릴 때였던 그럼. 거죠. 네네네.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어. 컴퓨터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럴 때요. 어머니는 처음에 저 17살 연상의
여인과 사귀입니다를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 어머니의 느낌은? 저는 미나가 누군지 몰랐어서 필립 미나가 이 녀석이 군대를 군대 가는 날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군대 입소하는 날. 네. 그래서 롤러코스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입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마음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가 그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고 가라 해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네. 군대 보내고 그 다음날 다음 검색어에 필립 미나 다음 검색어 1위에 사귄다고. 필립 미나인데 그것도 누가 야 필립 미나 1위 다음 검색어 1위에 너네 필립 아니야? 누가 아마 저한테 일러줘서 그걸 본 걸 거예요. 검색어로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필립이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아마 얘가. 설마 결혼까지 갈까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되면, 예. 제가 직장에 계신 분들 편의상 이렇게 알려드리면 17살 차이면요. 신입사원 들어왔을 때 이미 부장이죠. 굳이 그렇게 비교를 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같은 가수 뭐 네, 이쪽이니까 그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걸 저희가 또 우리 작가가 친절하게 도표로 꾸며봤네요. 오해와 진실이죠. 예, 예. 네, 저희가 하나하나 네, 화면 보시면서 정리를 살짝 해드릴게요. 필미 커플 오해와 진실인데요. 첫 번째는 짜란! 미나의 돈 보고 결혼했다. 어허 또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오해예요, 진실이에요? 당연히 오해죠. 당연히 오해죠. 당연하죠, 오해지. 뭐 지금은 이제는 결혼도 했고 뭐 강력하게 뭐 반발할 이유도 없지만 네. 미나 씨가 더 힘들어했어요 저보다. 어. 그러니까 우린 정말 사랑하는데 어떠한 그런 구설수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이 뭔가 방해를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도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 미나 씨한테 되게 미안했고. 네, 그때는 그래서 좀 본의 아니게 다툰 것 같아요.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아, 감정이 좀 네, 쌓이다 격해졌죠. 보니까 막 저도 괜히 남자인데 또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죠. 네, 그럴만하지. 그래서 그냥 가볍게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니죠. 내가 훨씬 더 벌 거다. 지금은 이제 제가 더. 아니 근데 알았어요. 옆에서 또 연예인들은 또 혼자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소문이나 이런 게 들리면 가족이 힘들거든. 어머니는 그런 맞아요. 오해 또 들어본 적 있죠? 아이 뭐 주변에선 정말 차마 저한테 말도 못하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저 다 상상이 가는데 걔가 커지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미나가 이제 힘들 때 전화가 와요. 아, 미나가 어머니 필립 씨가 이러이러해서 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너는 뭐라 그러더라? 미나는 주로 전화를 할 때 이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어서 그러면 제가 야 너는 행복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남편한테 잔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그래, 그럼 왜 잔소리 하는 거야? 제 말을 안 들어요. 뭐 돈 때문이야? 아니요, 돈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시어머니하고는 그렇게 어려울 때 서로 통화하는 사이.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 이런 거는 나 옛날에 돈 많았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 바로 볼까요? 따란. 미나의 카드로 생활한다? 네,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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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실이야?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네, 저 정말 술도 안 먹고, 네. 네, 저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미나 씨가 저한테 쓰는 돈은 헬스비, 약 사, 비타민 사 먹는 그런 거 빼고는 저는 특별히 이렇게 쓰는 돈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를 미나 씨가 하니까 그 카드를 사용하긴 하나 많이 쓰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미나 카드. 네. 세 번째 거 볼까요? 미나와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건 좀 있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이건 있어야죠. 왜냐면 어쨌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제가 또 요즘 미나 씨가 또 일을 조금 쉬고 있었거든요.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미나 씨를 위해서 어떤 좀 일을 벌려볼까 생각하다가 제가 막 이렇게 요즘은 이제 1인 그런 방송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네, 네, 1인 방송 네. 크리에이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네.
미나 씨는 되게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게 약간 잠깐 의기투합이 안 될 때가 좀 많아요. 그런 데서 이제 저기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다. 예, 그렇죠. 어머니하고 미나 씨는 나이 차이가 이거 갑자기 궁금한 건데 7살? 몇 살 차이예요? 아니야, 9살은 아홉 살. 차이나. 헐쩍 뛰네. 헐쩍 뛰네. 9살 차이.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시대적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머니하고 더 가까운 거는. 아니요,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미나를 딱 보면요. 필리피보다 정신 연령이 훨씬 아래예요. 그 제가 애기 그래서 같겠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20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인 관리, 일 그거 외에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필리피 보고 이제 미나 처음 봤을 때도 필리피가 왜 미나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니까. 전혀 나이가 많다고 해서 40대에 그런 생각이 아예 아니에요. 없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냥- 저 친구들하고 네. 필립 씨 친구들하고 미나 씨 친구들하고 만난 적 있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오히려 저는 미나 씨의 친구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 왜냐면 근데 근데 편하구나. 이제 제가 워낙에 예. 그 나이 연령대에 어울리다 보니까 저는 아예 거기에 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적응됐다. 40이 넘어가는 분들이 편하고 그래야 얘기가 통해요. 근데 그 아래로는 그럴 수 있어요. 약간 그 대화 주제나 이런 토픽이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아니 그 평소에도 그냥 저기 보면은 미나 씨하고 존칭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저는 여보 자기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미나 씨라고 불러요. 그게 뭔가 존칭 같아서 예. 이걸 좀 이렇게 어른이네 진짜.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아니 부부가 아주 사는 게 보면은 어머니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 안 들어요 어머니 어머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젊지만 나이도 훨씬 어리지만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어른스럽게. 상남자고 어른이야. 저 필립 씨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며느리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며느리는 그 영상으로 아마 뭘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나야라고 한번 불러주시면 네. 뭐가 탁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네. 며느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미나야, 미나야 하고 한번 더 불러주세요. 미나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미나입니다. 어버이날 맞아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 부부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어머니께서 남편 필립 씨를 지혜롭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멋진 최고의 신랑 류필립 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이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복하고 예쁘게 잘 살 테니까요.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필립 씨, 자기야 최근 들어 앨범 준비하랴 또 연극 연습하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또 옆에서 내가 더 잘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서 잔소리 많이 한 거 다 이해해주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연극도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앨범 준비도 잘 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욱더 화이팅해서 올해는 우리 남편 필립 씨의 해가 되기를 바랄게. 화이팅! 항상 사랑하고 나 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 사랑. 든든하다. 아유 든든하다. 근데 새 신랑 맞네. 어. 좋텐다 아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자. 어머니 짤막하게 화답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그래, 고맙다, 미나야. 우리 미나도 필립이랑 부부는 대화가 통해야 되는 게 제일 행복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우리 미나가 외모 이렇게 건강하게 잘 꾸미는 것도 좋고 더욱더 내면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 여자다고 이렇게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네. 아무튼 고맙고 우리 미나 필립이한테 사랑받는 아내가 되길 바랄게. 고맙다. 네. 우리 류필립 씨도. 네, 아내한테. 아니요. 더 많이 사랑해줄게, 여보. 어쨌든 좋은 일이 많으니까 또 이 기운을 가지고 우리 또 열심히 잘 살아서 더 행복한 미래를 잘 준비해요. 네.
네, 사랑해요. 아니 구체적으로 아들 딸 뭐 5만 낳고 잘 살자 뭐 이런. 5씩이나. 아, 그런 거는 솔직히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오,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까 봐. 배려하네. 알았어요. 네.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워낙 좀 건강하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오늘 쭉쭉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옛날 기억하면서 좀 우울한 부분도 있었고, 그죠? 미나 씨 나오니까 금방 밝아졌어요. 앞으로 계획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그래, 연극 얘기도 좀 해줘요. 연극 네. 한다고 하는데 그거 꼭 보러 갈 건데. 아, 제가 지금 대학로에서 사랑의 엄마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 5월달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엄마의 억척스럽게 아들을 키우는 그런 엄마의 애환을 담은 정말 좋은 스토리로 지금 제가 연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말까지 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연극도 잘 되길 빌겠고요. 오늘 어머니 모시고 미나 씨하고 만난 거 드시고요. 아,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연예 랭킹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과 꿈이 들된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Don't believe me, just watch. 당대를 풍미한 최고의 가수 두 사람. 네. 남진과 나훈아. 나훈아. 영원한 라이벌. 영원한 오빠. 이 두 사람의 얘기입니까 오늘?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버이날에 딱 맞는 가수 소개, 공연 소개가 있는데요. 일단 라이벌 하면 당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진, 나훈아 씨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분은 공연계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정말 전설적인 라이벌이죠. 또 이 두 분이 같은 5월에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최근에 좀 화제가 됐어요. 두 분의 공연이. 네, 맞습니다. 일단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티켓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제 생각엔 BTS 부럽지 않아요. 방탄소년단 부럽지 네. 않습니다. 서버가 마비되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연도 마찬가지로 서버가 다운이 됐는데 네. 그 티켓 판매 측에서는 10시에 티켓을 오픈합니다라는 공지를 띄웠어요. 그런데 정말 10시가 되자마자 저도 되자마자? 들어봤는데 어. 클릭이 안 되고 다음 화면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오, 자녀 영석이야, 영석. 정말 다들 매진이 됐고요. 올림픽 체조 경기장 기준 15,000석, 총 3회 45,000석이 네. 30분도 안 돼서 세상에. 다 매진이 됐다고 인기 합니다. 있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나훈아 씨의 티켓 그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고가죠. 상당히 정말 고가죠. 고가예요. 사실 12만에서 16만 원까지 하고 있는데 네. 효도를 하겠다라는 이 그 자녀분들의 마음이 이런 매진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 타고 말을 나와. 세상에. 아니, 공연장이 말이 나와요, 말. 이 정말 스케일이 큰데요. 중고 거래를 심지어 원하는 분들이 문의 그리고 양도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티켓 가격도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두 장에 무려 두 장에 40에서 50만 원.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라이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남진 씨 공연 또 궁금하네. 네, 남진 씨 공연은 바로 네. 어제죠.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디너쇼를 정말 성대하게 치렀는데요. 네. 부제는 매력적인 보이스, 젊은 미소의 남진이었다고 합니다. 세월을 잊은 이 파워풀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 남진 씨의 목소리와 공연을 향한 그의 굉장히 뜨거운 열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최고의 공연을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히트곡이죠.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그대여 변치 마오, 미워도 다시 한번, 빈잔, 둥지, 나야 나. 히트곡도 너무 많아요. 네, 이 히트곡들을 다 불렀고요. 또 최고의 선물과 추억으로 기억이 됐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그야말로 원조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는 가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기싸움이 대단했죠. 네. 네네. 사실 남진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나훈아 씨는 당사자인 내가 봐도 정말
절묘하다, 멋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H.O.T. 잭스키스 팬덤이 굉장히 뜨겁게 맞붙었잖아요. 그랬죠. 아마도 그것의 원조는 우리가 아닐까 싶다라고 자평을 했었습니다. 그뭐 오빠 부대 그러는데 뭐 이거 사실 그 오빠 부대 원조가 그때 남진 나오나 팬들끼리도 그때 기싸움이 보통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을 주면은 네네. 한 군데는 못 받게 돼 마련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씨가 받으면 나훈아 씨가 못 받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러면 네. 상대 쪽에서는 어.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못 받은 쪽에서는 초상집이. 네, 팬들이 울고 불고 우리 오빠 못 받았다고 방송국 앞에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허다했다고 해요. 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네. 과거 시민회관에서 열린 그 K본부 가수 청백전에서는 네. 남진 씨, 나훈아 씨 양측에서 네. 꽃다발 공세 그리고 이 화환의 개수 이런 걸로 묘한 신경전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럴만하네. 네. 그때 거기서 꽃다발 신경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어버이날 그래 왔니? 그때 준 꽃을 지금 또 다시 받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가수 쫓아다닐 테니 뭐 이러신다고. 더 하셨는데 원래는 다시 받는. 그죠. 네. 사실 이 두 분의 이런 라이벌 구도가 완성된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네. 1972년 남진 씨의 님과 함께. 나이 나오잖아요. 뭘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전우 이거 아니에요? 사실 잘 모릅니다. 내가 좋아했었지 아, 내가. 네. 그리고 나훈아 씨의 네. 고향역. 고향역. 이 노래 저희 아버지도 참 좋아하시는데 네, 네. 이 동시에 발표가 되면서 정말 치열하게 맞아요.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요? 정든 고향여 대단했죠. 이쁜이 소리가 다르잖아. 이게 모두 네. 좋다.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두 분은 근데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비교 한번 해볼까? 일단 외모적으로도 정말 다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보시죠. 일단 오. 남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한 의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부잣집 도련님 같은 굉장히 뭐랄까 꽃미남 외모. 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다면 나훈아 씨는 상대적으로 조금 투박한 외모이긴 하지만 좀 네. 더 듬직한 느낌이랄까요? 상남자. 상남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 남진 씨는 유쾌하고 좀 활발한 성격인데 예. 반해서 나훈아 씨는 좀 조용하고 뭐 요즘 신비주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성격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분은 어때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두 분 중에서 최정아 기자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상형은 예. 저는 나훈아 씨. 나훈아 씨. 예은 씨는 어때요? 저는 남진 씨. 이게 다 전 약간 좀 박력 있는 스타일. 저 이게 웃는 미소가 인상 좋은 스타일을 더 좋아해서. 이 들으면서 이게 이러는 게 네. 요즘에도 박력 나뉘는구나. 네. 근데 진짜 방송에서 뵌 적이 없어요. 나훈아 씨는 또 신비주의가 있는. 신비주의야. 맞아요. 나훈아 씨는 또 사실은 그동안 좀 치과하는 모습이 있다가 요즘 들어서 팬들이랑 정말 소통을 많이 네. 하고 물론 콘서트를 통해서. 네. 네. 하여간 계속해서 이 두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 우리가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주는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 지금까지도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가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공연이 더욱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오늘 또 덕분에 남진 나훈아 씨에 대한 얘기까지 봤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 정말 좋았는데 네. 계속 좋겠죠? 그렇죠. 예, 날씨 하지만 궁금합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건조특보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의미 있고 뜻깊은 오늘 어버이날이죠. 화창한 봄 날씨가 반기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가도 낮이 되면은 반소매 차림도 덥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옷을 챙겨 입어야 하나 고민 많이 되시죠.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1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기온이 금세 낮아지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부와 일부 전남, 영남, 제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사고가 잦은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설상, 가상, 내일 오후까지 영동 지역으로 초속 10에서 18m, 순간풍속으로는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도 10m에 달하는 바람이 불 텐데요. 이로 인해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낮부터 구름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국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볕이 강해지는 오후 시간에는 틈틈이 실내나 그늘에서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봄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낮엔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 22도, 안동, 광주 23도, 대구 25도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무척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하고 맑은 날은 계속되겠습니다. 내리쬐는 봄볕의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는 등 6월 중순만큼 덥겠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인화성이 높은 물품은 가지지 않는 게 좋은데요. 만약 취사가 허용된 곳에서 인화성 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 씨의 시간입니다. 희귀 질환자나 암 환자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 분담제 적용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1년에 수십조라고 하는 건보를 쓰는데 왜 그중에 몇천억을 저분들을 위해서 못 쓰고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위험 분담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예산 등 여러 조건을 따져본 뒤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봐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지만 학계의 분석 결과는 다릅니다. 100%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환경청 위험 분담의 경우에는 그 원리상 추가적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법 아래에서 적용 대상을 늘릴 수 있다는 법적 해석까지 나옵니다.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질환을 포섭할 수 있다고 규정의 변경 없이도 그 위험분담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013년 12월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약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홍민아입니다. 네, 다음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국내 동물복지의 현 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제8회 A모닝 포럼이 어제 롯데호텔에서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시대 흐름에 맞는 동물복지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이용 측면에서 쭉 봐오다가 이제 시각이 생명 존중 내지는 인간과 공존이라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큰 인식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사육 가축, 실험 동물의 보호 방안과 반려견에게 필요한 동물복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 좋은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니까. 근데 저녁 때는 차 막힐 거예요. 네. 그렇지만 가서 뵈야죠. 네, 어버이날인 만큼 말 한마디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